오송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하차도를 왜 통제하지 못했는지 엇갈리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참사가 도대체 누구 책임인지 추궁이 잇따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모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동유인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천에서도 50대 배달기사가 초등생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에서는 지하차도를 통제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엇갈리는 진술들이 나왔는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먼저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참사 발생 전 행복도시 건설청이 여러 번 전화를 걸어 경고했는데도 충청북도는 왜 오송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14명이 목숨을 잃었을까? 당시 3차례 전화를 받아 총 7분여 동안 통화한 충청북도 주무관은 행복청 주무관이 알고 있으라고 말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본인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동 대응 기관에 연락을 하셨다고 해서 대응이 될 줄 알았고 이제 본인은 전혀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누구에게도 전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청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행복청 주무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자, 옆에 주무관 대피 준비가 아니라 이제 대피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제 기억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이에 대해 청주지검은 전화를 건 행복청 주무관은 제방 훼손 묵인 방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전화를 받았던 충청북도 주무관은 기소를 유예한 상황. 범여권 의원들은 둘의 대질 신문도 없이 이같이 결정한 검찰의 판단이 옳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충북도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두리 조사를 한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나아가 김영환 지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지검에서 무혐의 했던 논리대로 간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장이 한 명도 이걸 기소될 사람이 없어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구체적 의무 위반이 아니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총리 대통령까지도 모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 의무까지를 과실의 범위로 확장하면 책임이 무한으로 확장되는 거죠. 또 여당 측이 수사기관에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사기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검찰은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재수사 여부, 즉 대전고검의 항고 검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에서는 충청북도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자신들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검찰의 재수사나 특검으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계속해서 조미애 기자입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임시제방 붕괴에만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충청북도 직원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고 전파했다면 지하차도를 통제해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도 전파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재난안전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파면 수준의 징계는 물론이고 업무상 과실치사 사항으로 다시 재수사받아야 하는 사안이에요. 특히 재난전파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재난대응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에게 있다고 추궁했습니다. 상황실 관리 엉망이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전달을 상부에 단 하나도 보고하지 않은 것 지휘감독 책임 아닙니까? 제가 이걸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은데. 또
궁평이 지하차도가 애초 침수 우려 취약도로로 분류돼 있는데도 충청북도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김 지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도로이고 지하차도가 제일 젊은 도로였기 때문에 이범석 청주시장 역시 자신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청주시는 청문회 도중 보도자료를 내 청주시가 당시 하청공사와 제방의 운영관리 주체가 아니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환경부 장관이나 시공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 참사 국정조사는 내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이 보고서에 김 지사와 보고를 누락한 도 공무원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청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시의 꿀잼도시 사업에서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 의원이 그제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박 시 의원에게서 시청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사이에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 등 자료를 받고 지역 축제 등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시 의원은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주시 공무원이 꿀잼도시 사업 참여업체에 제안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심사위원 명단을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약취 유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초등학생 4명에게 음료수를 사준다며 접근해 같이 게임을 하러 가자고 유인하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 창가 테이블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고 있는 초등학생들. 그런데 유리창 너머 헬멧을 쓴 남성이 나타나더니 유리창에 대고 알 수 없는 손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김을 불며 음표를 그린 건데 신기한 듯 아이들은 남성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잠시 후 편의점 안에 들어온 남성. 배달기사는 편의점 안까지 들어와 아이들에게 음료를 사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러고는 같이 게임을 하러 가자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남성이 음료를 계산하러 간 사이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이들이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음료수 2개를 갖고 와서 놓고 그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계속 안 오시고 돌아다니시면서 근처를 좀 서성이시면서 부모들의 신고로 경찰이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 남성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조카가 생각나서 그랬다며 데려갈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나도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부모로서는 너무 화가 나죠. 미성년자 대상 약취 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당국은 유괴사범에 대해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세종에서 귀금속 5천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교생들이 망을 보는 사이 직접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쓸어 담은 주범은 만 13살의 중학생이었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죠. 이 촉법소년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범행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요한 새벽, 도심 한복판의 한 금은방.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주변을 서성이더니 망치로 유리문을 연거푸 내리칩니다. 곧장 진열장까지 부수고는 귀금속을 쓸어 담습니다. 지난달 세종의 한 금은방에서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 3명이 경찰의 추격 끝에 이틀 만에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남성은 다름 아닌 중학생,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유리창을 부순 지 30초도 안 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공범인 고등학생 2명은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도왔습니다. 훔친 귀금속을 이미 현금으로 바꾼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중학생일 거라 생각 못했어요. 워낙 한 30초 만에 다 끝나고 갔으니까 되게 능숙하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어차피 그 중학생은 처벌도 못 받고 나머지 공범도 미성년자고. 촉법 소년이 가담한 절도 사건에서
촉법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접 가게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공범들은 뒤로 숨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촉법소년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이 모든 법의 체계를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가 이용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범행을 주도한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으로 나머지 공범들은 검찰에 각각 넘겨졌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청소년 범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유용한 혐의로 중학교 행정실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공용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 개인용품 95만 원어치를 구입한 6급 행정실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앞서 도교육청 7급으로 근무할 때도 공금 120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29년 동안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7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 1부는 청주에 거주 중인 70대 남성을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95년부터 3급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강제로 밭일을 시키고 이웃 명의로 카드를 발급해 150만 원어치 명인세율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경찰은 2차례 범행만 인정해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정예 전투원들이 과학화 장비로 전투 기술을 겨루는 국제과학화 전투경연대회가 강원도 인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장크림이 지어질 정도로 열심히 훈련하는 장병들이 대다수지만 몰래 스마트폰을 하는 장병들도 포착돼 군 기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규모 국제훈련이 열린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 국군과 외국군들이 도심과 산악훈련지를 누비며 치열한 교전을 벌입니다. 얼굴부터 발끝까지 이미 땀범벅. 그런데 훈련장 근처에 있는 의무실에서는 군의관과 병사 한 명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과학화 전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 장소 바로 앞에 있는 막산의 의무실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던 겁니다. 충전기까지 꽂은 채 스마트폰 화면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다른 동료들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저는 의료진이어서 다른 감독들이랑 계속 연락을 계속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럼 통화 기록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거를 보여줄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취재진의 추궁이 계속되자 녹음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심해서 스마트폰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비슷한 시각 군용 차량에서는 원사계급의 부사관이 조수석을 뒤로 젖힌 채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는데 취재진이 촬영을 하려 하자 황급히 차에서 내립니다. 또 다른 훈련장에서는 부사관들이 아예 다리까지 꼬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해명을 듣고자 이튿날 부대를 다시 찾았지만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이랑 말씀을 나눠볼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전에 승인된 게 아닌 걸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일과나 훈련 시간에 몰래 스마트폰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장된 허용 범위 내에서만 핸드폰 사용을 하는 것이 원래 규정인데. 취재 사실이 알려지자 육군은 해당 장병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확인 중에 있고 근무기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충북혁신회의가 어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불평등한 관세와 투자 강요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요구대로 거대한 현금을 투입한다면 국가 신용 등급은 흔들리고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질 것이라며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대하는 굴욕적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 여행 보이콧과 불매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에 참여한 농업회사법인 옷가네가 러시아 업체와 400만 달러, 우리 돈 55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옷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옷가네는 러시아 수출을 계기로 해외 판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음성 소재 화장품 전문기업 뷰니크도 태국 화장품 전문업체와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충주시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부대 안에서 KF-16 전투기가 이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군에 따르면 전투기는 활주로여 풀밭에 멈춰섰고 조종사는 이상 없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조종사 실수와 기체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 소비에 대비해 괴산군이 다음 달까지 카드형 괴산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 혜택을 받고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5%를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한편 지류형 상품권 구매 한도는 종전대로 20만 원입니다. 괴산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1,5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의 첫 생활임금이 시급 11,1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충주시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직접 고용하는 인력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한 달 평균 232만 원 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320원보다 7.8% 많은 것으로 충청북도가 결정한 12,077원보다는 낮은 금액입니다. 한편 음성군은 오늘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합니다. 충주시가 95억 원을 들여 달천동에 18,000제곱미터 규모의 모실의 어린이 놀이터를 개장했습니다. 모실의 어린이 놀이터는 대규모 모험 놀이시설과 모노레일, 짚라인, 또 스포츠월 등이 설치돼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대형 복합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그동안 지역에 부족했던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과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 목련공원을 우회하는 왕복 4개 차로의 신규 도로가 개설됩니다. 청주시는 동남지구를 비롯한 동남부 인구 증가와 코베아 입주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대응해 목련로 월호 묵집과 산성로 현암 삼거리 사이 2.7km를 잇는 대체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하반기 타당성 평가 등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설계와 보상까지 거치면 오는 2030년쯤 착공해 2032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현재 산성로는 2.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이 제한돼 대형 화물차들이 목련공원을 관통하는 기존 편도 1차의 목련로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성안길 입구 대현 지하상가에 청년 특화 공간 공사를 시작합니다. 청주시는 긴급 입찰 공고를 내고 이달 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다음 달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빈 지하상가를 청년 특화 공간으로 만들어 원도심을 활성화하려는 이범석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94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에 교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갑질판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에서 접수된 갑질 신고가 20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